안녕하세요 대표님들, 이동기획에서입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돌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제 조금 지친다 라고 하시는 대표님들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이때 또 대표님들 주변을 둘러보면 한두 분씩은 꼭 엑시셀에서 작게는 수십억, 크게는 수백억까지 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면 대표님들도 나도 이 사업 엑시트하고 나의 삶을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매각을 하려고 해도 과연 내 회사가 팔릴지, 팔린다고 하면은 도대체 누구한테 팔아야 될지, 팔면 또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표님들이 답답해하시는 위의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죠. 과연 내 회사가 팔릴까?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 팔 수 있습니다. 사실 회사를 파는 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제가 지켜본 매각 딜 중에 가장 작은 매각 딜은 5억짜리 매각 딜도 있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도 한 3에서 5억 정도 나오고 심지어 이익이 나는 회사도 아니고 적자가 나는 회사였는데도 5억이라는 매각 금액에 지분 100% 모두 매각이 되었고요. 이렇게 매출이 아주 작거나 적자가 나는 경우에도 매수자와 협의가 잘 된다면 얼마든지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이 좀 크고 이익도 발생하고 법인이 오래 사업을 영위한 회사라면 조금 더 매각 절차가 용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2, 30억 이하면 절대 안 팔린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죠. 과연 내 회사는 누가 사주냐? 아마 대표님들 엑시트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엑시트 하신 대표님들이 있으시다면 SI냐, FI냐, P냐, 이런 영어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SI, FI 이 두 개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SI라고 하는 애들은 스트래티지 인베스터, 전략적 투자자를 의미하는데요. 전략적 투자자라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 회사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이거나 아니면 유사한 업종을 하고 있는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대표님들의 회사를 매수하는 목적이 그 회사를 사서 자신들이 원래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별도의 브랜드로 운영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를 운영을 해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투자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FI라고 하는 투자자들은 파이낸셜 인베스터라고 재무적 투자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표님들의 회사를 사서 나중에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지 않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FI들은 어떻게든 대표님들의 회사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서 2년, 3년 정도 후에 대표님들의 회사를 재매각을 한다든지 상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목적을 가진 투자자들을 FI라고 합니다. 최근에 예시를 들자면 SI의 대표적인 게 졸리비라고 할 수 있는데 졸리비가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F&B 관련된 회사들을 엄청 많이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몇 년 전쯤인가 컴포즈 커피도 4,700억 정도의 매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샤브올데이 같은 회사들도 인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FI는 PE,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죠. 흔히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회사들인데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대표적인 FI들입니다. 사실 대표님들 회사들의 규모에서는 SI를 찾으시는 게 조금 더 매각을 하시기에도 수월하시고요. 이 SY와 FI들의 투자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 간단한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요거는 이제 평균적인 수치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란 거 항상 명심해 주시고요. FI들은 아무래도 좀 규모가 큰 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은 한 매출이 300억 정도는 넘어가야 FI들에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들께서 엑시트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SI, 일반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상장을 준비하는 여러 회사들한테 매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사항이죠. 내 회사를 얼마에 팔 수 있느냐, 그리고 언제 팔 수 있느냐. 복잡한 계산법 같은 거 빼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의 몸값은 보통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에 몇 배수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엑시트를 하시는 이커머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배에서 7배 정도의 밸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표님들 회사가 매출이 연에 한 5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한 10억 정도 나온다면 아마 매각할 때의 밸류는 성장성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50억에서
70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부럽습니다. 이게 사실 세금을 고려하면 10년도 넘게 벌어야 되는 금액을 한 방에 하루아침에 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인 거죠. 그렇다면 내가 마음대로 팔고 싶은 시점에 아무 때나 팔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시점은 최대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을 때 파는 게 최선이겠죠? 일반적으로는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 한 3년 정도는 법인으로 운영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요 1년, 2년 반짝한 효과보다는 조금 오랜 기간 동안 이 회사가 정말 안정적으로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냐, 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3년 정도 운영된 회사들을 많이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매각 시점은 물론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을 시점이죠. 이게 사실 많은 대표님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뭔가 장사가 잘 돼서 매각을 안 하고 1년 더 운영을 하면은 후년에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제일 아쉬운 타이밍이 매출이 잘 올라갔다가 좀 꺾이는 시점에 매각을 진행을 하려고 하시면 사실 숫자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5배에서 7배 이걸 이제 영업이익 배수라고 하는데 이 배수 자체도 낮게 책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본 회사 중에 하나는 2024년도에 처음에 이제 매각을 진행을 하시려고 했을 때 한 300억 정도 밸류를 받으셨다가 이제 2025년도에 좀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영업이익도 낮아졌는데 성장세가 꺾이니까 이 고파해지는 배수도 낮아져서 이 매각 밸류가 한 100억까지 낮아진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매출이 꺾이기 전에 매각을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요즘 조금 우리나라에서 핫한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올리브영 같은데 어느 정도 오프라인에 입점이 많이 되고 세포라 같은 해외 오프라인 매장들의 입점을 준비하는 단계가 가장 밸류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매각을 하고 싶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요? 건물을 팔려면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으면 되는데 기업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시죠? 기업을 매각하는 절차도 부동산이랑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있듯이 기업을 사고 파는 M&A에서는 이제 부티크들이나 뭐 여러 가지 컨설팅 아니면 M&A를 중개하는 회계법인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회사들을 그냥 기업 중개사라고 표현을 할게요. 기업 중개사를 찾아가시게 되면은 미팅을 하면서 대표님들이 현재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언제 엑싯을 하고 싶으신지 얼마에 엑싯을 하고 싶으신지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미팅을 하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 기업 중개사분들이 간단한 이제 소개서를 작성을 해서 본인들도 이제 컨택을 하고 있는 SI나 FI들에게 이제 은밀하게 이런 좋은 회사가 매물로 나왔는데 혹시 살 의향이 있으신가요? 하고 이제 제의를 하게 됩니다. 관심이 있는 전체적인 매수자분이 선정이 되면 뭐 실사라고 하는 것도 하고 가치평가라고 하는 이제 복잡한 좀 회계적인 용역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매각의 방식이랑 뭐 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매각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때 사실 이 매각 과정에서 아무래도 실사라고 하는 거나 가치평가라고 하는 거는 좀 회계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꼭 회계사가 많은 뭐 부티크나 아니면 회계법인을 찾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로는 되게 간단하게 매각의 시작부터 매각 종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내가 팔겠다고 올려놓은 시점부터 딜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짧으면은 한 몇 개월, 길면은 몇 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각에 대한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판매하실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미리미리 조금 미팅을 해보시거나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도 이제 매각을 위한 자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매각을 하시려다가 보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컨설팅을 하시게 된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로 매각과 관련된 세금 이야기입니다. 매각이라는 것도 법인에 있는 돈을 이제 대표님들이 개인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죠. 매각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월급으로 받아가신다던가 배당으로 받아가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실 월급이나 배당은 금액이 좀 커지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세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엑시트는 세법에서는 비상장 주식의 매각, 양도라고 해서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25%이고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거의 50%에 육박하죠. 제가 아까 위에서 예시를 드린 것처럼 기업을 50억에 매각을 했을 때에는 세금이 약 13억 정도 나오는 반면 배당이나 월급으로 매년 5억씩 10년 동안 받아갔을 때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물론 월급이나 배당으로 받아가는 경우에는 여전히 내가 지분을 계속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사업을 어느 시점에서 그만두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상태라면 사실 이 엑시트라는 게 세금을 가장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자, 지금까지 대표님들께서 이제 매각과 관련돼서 좀 답답해 하시는 5가지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이제 조금 막막했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해결은 되셨을까요? 오늘은 사실 이 매각과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만 다룬 거다 보니까 이제 개별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또는 몇 년 이내에 엑시트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거나 매각을 할지 말지 고민이신 대표님들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들이 모두 영앤리치가 되기를 바라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기획회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